이번 시간에는 세계 여러 나라의 자연과 문화 중에서 두 번째 시간입니다. 세계의 다양한 삶의 모습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취 기준은요, 세계 주요 기후의 분포와 특성을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하여 기후 환경과 인간 생활 간의 관계를 설명하는 걸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기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후를 얘기할 때는 항상 날씨랑 같이 좀 연관지어서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날씨는 오늘 또는 내일, 오늘, 내일 태풍이 와서 강한 바람과 비가 불겠습니다. 이런 짧은 기간의 기후 변 짧은 기간에 뭔가 특별한 날씨, 특별한 비나 눈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는 날씨라고 하고요. 기후는 좀 기간이 길어요. 오랜 기간 동안 날씨의 기록을 모아 놓은 것. 그러니까 오랜 기간 동안 날씨의 기록을 모아 놓은 것을 기후라고 합니다. 그러면 선생님, 지구의 기온은 다 똑같나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지구는요, 이렇게 생긴 자전축에 의해서, 그리고 아이고 좀 잘못 그렸네요. 이렇게 생긴, 얘가 이제 적도지요. 적도를 기준으로 해서 이 태양이 멀리 이렇게 있는데요. 태양 에너지를 이렇게 팍 바로 세게 받는 곳도 있고요. 조금 약하게 받는 곳도 있고요. 그러면서 위도에 따라서 제일 정확하게 많이 받는 적도부터 따라서 지구에 있는 나라들은 서로 위도가 같을까요? 달라요. 다르기 때문에 달라서 태양 에너지를 태양 에너지를 받는 조건이 다 달라요. 그렇죠? 다 다르고요. 또 보면은 육지랑 바다가 얼마나 많이 있느냐에 따라서 좀 달라요. 이거 조금 복잡한 얘기인데 육지는 그냥 땅은 쉽게 뜨거워지고 쉽게 차가워져요. 그리고 바다는 육지 땅덩어리보다는 조금 천천히 뜨거워지고 천천히 차가워져요. 뭐 이런 것들에 따라서 기후는 다 다른데 우리가 제일 잘 알아야 할 것은 이거예요. 위도가 달라서 위도에 따라서 태양 에너지를 받는 조건이 다 다르기 때문에 이 기후가 많이 바뀐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쾌펜이라는 이제 학자가 이 기후를 구분을 해놨어요. 기후를 구분했는데 이게 이제 그 기후 구분 지도라는 거거든요. 아이고. 자, 이 기후는 이 케페네 학자가 자세히 살펴보니까요. 적도를 기준으로요. 적도를 기준으로 얘가 이게 이제 적도거든요. 표시를 해줄게요. 이게 적도인데요. 이 적도를 기준으로 적도에는 아주 태양 에너지가 한 번에 많이 받아요. 아주 뜨거워서 여기를 이 빨간색은 열대 기후라고 하고요. 그리고 적도에서 북위 쪽으로 조금 올라가니까 건조 기후라고 하고요. 그것보다 조금 더 올라가니까요. 온대 기후라고 해. 이거 초록색 보이죠? 온대 기후라고 하고요. 조금 더 올라가니까 건조 기후라고 해요. 아니, 선생님 실수했어요. 온대 기후 다음은 냉대 기후죠. 냉대 기후고 냉대 기후 이후가 그 위로가 한대 기후. 반대로 내려갈 때도 좀 비슷한 양상을 띠는데요. 거의 규칙적으로 이렇게 반대로 내려갈 때도 비슷하게 내려갑니다. 라고 이렇게 한 게
쾌펜이라는 과학자의 이런 이제 기후지도라고 하죠. 기후지도. 여기, 선생님 생각 중이에요. 뻥이에요. 오늘 너무 체육을 2시간 해서 조금 피곤해서 그래요. 자, 우리가 살고 있는 곳은 북반구, 우리 대한민국 북반구이기 때문에 북반구 위주로 살펴보면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럼 이제 이 기후에 대해서 한번 자세히 살펴보도록 합시다. 먼저 이 적도 부근에 있는 열대 기후는요. 열대 기후는 1년 동안 1년 내내 기온이 태양에너지 바로 직방으로 거의 대부분 반응이 상당히 높아요. 그리고 강수량, 비나 눈이나 이렇게 물방울만 떨어지는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쵸? 이렇게 대신에 햇빛이 많이 들면 가장 뭐가 많이 생겨요. 아주 아주 따뜻하고 좋은 동네예요. 그러면 얘들은 또 햇빛이 많이 쬐고 비가 많이 오기 때문에 밀림, 숲, 나무로 만든 숲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생깁니다. 그죠? 그리고 건기, 마른 기간과 우기, 비가 많이 오는 기간이 반복되기 때문에 초원 같은 풀, 그러니까 어쨌든 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생겨요. 어쨌든 나뭇잎이 땅덩어리에 이런 것들이 많기 때문에 얘들은 뭐가 많이 발달하겠어요. 결국은 우리가 농업을 많이 잘 할 수 있다는 거죠. 햇빛이 많이 쬐고 비가 많이 오면 최고의 농업을 할 수 있는 곳이죠. 이 적도 근처는 이런 열대 기후, 그리고 뭐 브라질 생각해 보면 돼요. 바나나, 커피 이런 것들도 많이 생기고요. 그리고 제일 유명한 관광 산업도 일단 따뜻하고 햇빛이 많이 좋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가고 싶어요. 사람들 결국 햇빛을 좀 좋아하기 때문에 관광 산업도 굉장히 많이 발전하게 됩니다. 그 다음은 이제 노란색 부근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노란색들은 얘들을 우리는 이제 건조 기후라고 하기로 했어요. 건조 기후는 내가 이제 위도가 한 20, 북이 20도, 남이 20도 이정, 위도 20도 근처에 그게 건조 기후인데 여기는 강수량, 그러니까 비나 눈이나 물이 떨어지는 게 굉장히 적습니다. 강수량이 매우 적다. 땅에 물이 많이 없다. 뭐가 많이 생길까요? 그렇죠. 여기다가 써볼까요? 사막이 많이 생겨요. 사막이 많이 생기고 대신에 어쨌든 여기도 적도 근처이기 때문에 좀 따뜻합니다. 그죠? 좀 따뜻하고. 결국은 이 사막에는 주로 뭐가 귀해요? 물이 귀하죠. 그래서 오아시스 중심으로 얘들이 퍼져나가면서 강이 되면서 이 강 중심으로 마을이 생겨요. 이 마을 주변에는 결국 물이 있기 때문에 농업이 발달하게 되겠죠. 그리고 물이 많이 없고 이런 곳은 초원이 많기 때문에 결국 물과 풀을 찾아다니는 유목 생활을 많이 하게 됩니다. 유목 생활을. 유목은 떠돌아다니는 걸 유목이라고 하지요. 네, 유목 생활을 많이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는 노란색을 넘어서 이제 초록색, 이제 온대기후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온대기후는 여기다 한번 써볼게요. 온대기후는 약간 중위도 지방에, 우리나라도 이 중위도 지방에 속하는 온대기후인데요. 이 온대기후도 이제 온대기후 한번 써보도록 할까요? 우리를 생각하면 나름 사계절이 좀 뚜렷하죠. 나름. 요즘엔 좀 별론데 봄, 여름, 가을, 겨울 나름 뚜렷하고요. 그리고 여름에는 기온도 높고요. 강수량, 비나 눈이나 물로 떨어지는 것들이 굉장히 많고, 겨울에는 기온은 낮고 강수량도 좀 적어요. 그렇죠? 이런 이제 약간 아주 뚜렷한 변화를 살짝 보여주기도 합니다.
이 온대기후는 비록 사계절이 뚜렷하기 때문에, 그리고 좀 따뜻한 곳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파란색으로 한번 써볼까요? 사람들은 어때요? 밀농사, 미국이나 서양은 밀농사를 많이 짓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벼농사를 많이 짓죠. 벼농사를 많이 짓고, 근데 기후에는 또 외국에는 올리브나 포도 이렇게를 많이 재배하면서 와인 같은 것도 많이 재배하고요. 결국 이렇게 농사를 많이 짓기 때문에 벼농사 많이 짓는 곳에는 결국 사람이 많이 모이기 때문에 인구가 중위도 지방에는 굉장히 많이 삽니다. 사람이 많으니까 산업도 발달하게 되겠지요. 자, 그 다음은 이 파란색으로 보이는 냉대기후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냉대기후. 이 냉대기후는요, 보통 겨울이 엄청 춥고 길어요. 그러니까 여기 냉대기후는 여름이 있긴 있어요. 여름이 있는데 엄청 짧아요. 짧은데 여름에도 기온이 10도 이상 되지 않아요. 여기도 약간 중위도보다는 좀 위쪽 지방인데 나름 사계절이 있긴 있어요. 그러니까 나름 있는데 여름이 우리나라처럼 그렇게 덥지 않고 추운 약간 그런 타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여름에는 그냥 나름 여름이요. 뭐 기온이 한 10도 정도 여름, 우리나라 가을 이 정도 하시는데 어차피 밀농사 또 감자 농사를 짓긴 지어요. 나름 사계절이 있기 때문에. 하지만 겨울은 너무너무 추워요. 춥고 긴 겨울을 보내게 되겠죠. 그리고 이 동네에는 침엽수림, 잎이 뾰족하고 얇은 것들이 많이 생겨요. 그런데 대신에 이런 나무들이 많기 때문에 목재나 펄프는 종이의 재료예요. 종이 재료.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만들어서 다른 나라에 수출을 많이 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살펴볼 것은요, 이 하늘색. 하늘색은 선생님 검은색을 바로 쓸게요. 하늘색은 우리는 한대기후라 그래. 이름만 들어도 엄청 춥죠. 아이 추워요. 한대기후 너무너무 추워요. 쉽게 얘기를 하면 여기는 이제 극지방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북극 또는 남극. 기온이 굉장히 낮습니다. 너무너무 추워요. 너무너무 춥고요. 고위도 지방이죠. 북쪽으로도 고위도, 남쪽으로도 고위도 지방, 극지방이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자연환경은 말할 것도 없이 추워요. 너무너무 추워요. 그리고 여기도 여름이 있긴 있어요. 대신에 뜨거운 여름에는 그냥 얼음이 조금 녹을 정도예요. 녹을 여름이 있고요. 그러니까 여기 물을 찾아서 결국은 여기 사는 사람들도 유목생활에, 지금 이제 극지방에는 사람이 대부분 살지 않고 연구원들이 주로 살긴 하는데요. 너무 추워서 그래도 얼음 녹는 여름에는 조금 사람이 살만하다고는 해요. 대신에 여기 사람이 많이 살지 않다 보니까 아직도 석유나 천연가스, 그러니까 이런 지하 자원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고 합니다. 서로 미리 연구원들 보내서 자기 나라가 차지하기 위해서 굉장히 눈치 싸움을 많이 하고 있다고 해요. 요게 여기까지 선생님이랑 지금 이제 기후의 특성, 분포 좀 알아봤고, 인간 생활이 어떻게 관계가 있는지 간단하게 좀 알아봤는데, 선생님의 강의는 정말 핵심을 추려서 이건 좀 기본적이에요. 기본적이기 때문에 여기 관련된 영상이나 다큐나 이런 것들 많이 보고 오면 좋고, 책도 좀 보고 와도 괜찮아요. 교과서를 봐도 돼요. 다른 또 Y 이런 거 봐도 되고요. 꼭 정리부터 하면서 선생님 퀴즈를 안 내주는 대신에 질문을 꼭 해와야 돼요. 질문 안 해오면 퀴즈 안 한 거랑 마찬가지라 점수를 줄 수가 없어요. 주말 잘 보내시고요. 선생님이랑 월요일에 만나도록 합시다. 그리고 우리 스포츠 클럽 대회 나갔던 친구들 고생했고요. 그래도 숙제는 해야 돼요. 수학 강의도 들어왔었어야 되고요. 사회도 들어오세요. 안 들은 사람 2개가 되겠죠? 안 해오면 안 돼요. 월요일에 만나요. 질문 꼭 해오세요.